나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다. 교수라는 직함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감히 말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친 수많은 이론보다 논문보다 인생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말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행복을 어떤 결과로 이해했다. 성취 뒤에 따라오는 보상, 안정된 자리,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한 세기를 살아보니 분명해졌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쌓아 올리는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침은 늘 실험실이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펼치고 강의 준비에 쫓기고 세상의 소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들은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분주했지만 중심은 없었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마음은 늘 흔들렸다. 지금의 나는 안다.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내 마음을 끌고 가게 둘 것인가? 행복을 감정이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우울하면 불행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감정은 날씨와 같다. 통제할 수 없고 늘 변한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다. 나는 이것을 행복의 구조라고 부른다. 내면 깊은 곳에 세워진 결정의 구조, 삶을 해석하는 틀이다. 감정은 그 구조 위에 잠시 머물 뿐이다. 구조가 무너지면 어떤 감정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반대로 구조가 단단하면 폭풍 같은 감정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또렷해진 사실은 이것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는다. 경제는 늘 불안했고 인간관계는 언제나 복잡했으며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시험해왔다. 내가 젊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시선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 이것이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얻은 결론이다. 아침에 마음을 훈련하지 않은 채 시작된 하루는 늘 과거의 패턴과 타인의 기대에 끌려간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시작된 아침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온다. 몇 분간의 고요함, 깊은 숨 한 번,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비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선택들이 수십 년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진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중년의 얼굴에서 보아왔다. 지친 눈빛으로 강의실에 들어오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행복은 기다림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길,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조건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삶은 조용히 흘러간다. 100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한 문장이 있다. 삶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다만 선택할 기회를 줄 뿐이다. 오늘 아침 당신은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을. 그곳에서부터 진짜 행복은 아주 조용히 태어난다.
사람들은 고통이 인생을 무너뜨린다고 믿는다. 나 역시 그렇게 믿던 시절이 있었다. 젊은 날의 고통은 언제나 부당해 보였고 설명되지 않는 폭력처럼 느껴졌다. 전쟁의 그림자가 도시를 덮쳤던 해 나는 가장 아끼던 동료를 잃었다.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제자의 울음 앞에서 교수로서의 말은 아무 힘도 없었다. 그때에 나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배웠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을 건너오며 나는 고통이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고통은 잔인하지만 정직하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이상하게도 가장 솔직한 순간이다. 평생 감춰왔던 두려움, 애써 외면했던 진실, 스스로에게조차 숨겨왔던 욕망이 그 순간에 드러난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은 둘로 나뉜다. 그 혼란을 이유로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는 사람. 고통은 우리에게 묻는다. 이 상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노년에 들어서며 나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실과 병, 기억의 퇴색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상실을 겪고도 어떤 이는 평생 피해자의 언어로 살고 어떤 이는 그 경험을 삶의 지혜로 바꾼다. 한 노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벗기기 위해 온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늦게 이해되었다. 고통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삶을 기습한다. 그러나 고통 이후의 삶은 언제나 선택이다. 더 깊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더 분명하게 일어설 수도 있다. 나는 병상에서 이 선택을 여러 번 보았다. 같은 진단서를 받아들고도 어떤 이는 삶을 정리했고 어떤 이는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고통이 나를 설명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 고통은 특히 날카롭다. 젊을 때는 언젠가 라는 말로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유한해진 순간부터 고통은 더 직접적으로 묻는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고통은 선택지를 준다. 상처를 이유로 멈출 것인가? 상처를 연료로 삼을 것인가? 나는 수많은 실패와 상실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오래 쌓여있던 거짓을 벗겨낸다. 체면, 타인의 시선, 스스로에게 씌워온 역할들, 그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쓰일 수 있다. 상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서는 사람이 된다. 젊은 시절에 나는 감정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배웠다. 분노는 억눌러야 했고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었으며 슬픔은 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졌다.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이성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감정을 억누른 삶은 결코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삶의 방향을 흔든다. 감정은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준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누가 쥐고 있느냐다. 감정이 조종사가 되면 인생은 늘 요동친다. 화가 날 때마다 말을 내뱉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방향을 바꾸며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삶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제자들의 삶에서 보았다. 반면 감정을 계기판처럼 다루는 사람은 다르다. 감정은 신호일 뿐 명령이 아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나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선장은 결국 바다를 맴돌 뿐이다. 하지만 파도를 읽고 중심을 유지하는 선장은 어떤 날씨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 위에 설 수 있는 거리감을 기르는 일이다. 이 훈련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축적이다. 노년에 들어서며 감정은 더 예민해진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감정은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더더욱 훈련이 필요하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것,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이 내 삶을 대신 말하게 두지 않는 것, 슬픔 속에서도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감정은 진실을 알려주지만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이 구분을 배운 사람만이 삶의 방향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말년에 와서야 깨달았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다. 나의 반응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다시 내 손에 쥐는 힘이다. 사람은 감정이 사라져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실패 끝에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이다. 삶은 여전히 요동친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감정은 여전히 밀려온다. 그러나 하늘이 흔들리는 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자유이기도 하다.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 감정을 삶의 주인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기다리며 산다. 삶이 너무 무거울 때 대신 책임져 줄 사람, 방향을 제시해 줄 어른 같은 존재가 나타나길 바란다. 나 역시 그랬다. 젊은 시절에는 위대한 스승을 기다렸고 중년에는 안정된 제도와 구조가 나를 지켜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해졌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진실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 놀라운 자유가 숨어 있다. 만약 누군가가 와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내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외부에 묶여 있게 된다. 시대, 제도, 타인의 선택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이 깨어난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은퇴자들의 얼굴에서 보았다. 직함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 삶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을, 중장년의 삶은 특히 고독하다. 책임은 여전히 무겁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은 줄어든다. 젊을 때는 함께 고민하던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자식은 자신의 세계로 멀어진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무력감에 빠진다. 그러나 문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기 인도력, 즉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기 인도력은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은 무엇인가? 숨이 막히는 침묵 속에서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단 한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은 내면의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시작하겠다. 세상은 조건이 바뀌어야 움직이지 않는다. 조건은 늘 불완전하고 사람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삶은 언제나 변수를 안고 흐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도력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기 때문이다. 생각을 정렬하고 의미를 다시 쓰며 자기 존재의 이유를 하루하루 점검한다. 나는 말년에 이르러 한 문장을 자주 되뇌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 나를 살려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길 위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난다. 정체된 마음은 생기를 잃지만 미약하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다시 숨을 쉰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평생 기다려온 그 사람이다. 100년을 살아남게 한 힘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그것은 재능도 운도 특별한 지혜도 아니었다. 반복이었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반복. 사람들은 인생을 큰 결심으로 바꾸려 한다. 감동적인 강연, 한 번의 깨달음,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그런 장면들을 보아왔다. 뜨거웠던 결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식고 삶은 다시 익숙한 궤도로 돌아간다.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의도가 아니다. 습관이다. 무엇을 믿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만든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기억은 흐려지고 체력은 약해지지만 오랫동안 반복해 온 것들은 몸에 남는다. 감정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추는 습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리듬,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정리하는 태도, 이 조용한 반복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탱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행복을 느낌으로 오해한다. 기분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기분은 늘 배신한다. 반면 훈련된 삶은 조용하다. 눈에 띄는 환희는 없을지 몰라도 자신을 신뢰하는 힘이 쌓인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방향을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 반복이 자존을 만들고 그 자존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며 나는 감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감사는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삶이 무너질 듯한 날에도 내가 나를 붙들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의식이다. 고통 속에서 감사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선택하는 힘이다. 공개된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인 감사 훈련이 뇌 해석 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나는 연구보다 내 삶을 더 신뢰한다. 감사는 나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도착하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방향이다. 의도로 시작되고 훈련으로 유지되며 습관으로 단단해지고 자기 통제력으로 보호되며 감사로 확장된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진짜 행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반복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 인생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 지속된 행동만이 내면을 다시 구성한다. 하루를 살며 무심코 택한 선택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패턴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는 매일 조용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반복이 당신의 중심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삶이 된다. 나는 100년을 살아오며 이것 하나만은 확신하게 되었다. 당신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이 되어가는 존재다.